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 세계적 재난 사태. 모든 일상은 멈췄고 체육계도 결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아쉬움은 그 누구보다 컸을 텐데요. 우리 선수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보세요? 감독님, 네. 지금 문수 수영장이 문이 닫혀 있는데 네네. 어디 계세요? 네, 지금 올해 거의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죠. 그 사회적 거리 2단계 지침 내려오면서요? 네네. 올해 지금 1월, 2월 운동하고 3, 4, 5월 운동 못하고 네. 1단계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지금 수영 훈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는요? 시합도 지금 계속 연기되고 지금 뭐 취소되고 막 이런 상황들 때문에 선수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게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단기 목표가 없어지니까 훈련도 집중도 어렵고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또 부상으로 또 이어지니까 긴장감이 빠져서. 그렇죠. 다시 훈련을 재개하는 그날 있잖아요. 네. 제가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날 진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2020년 예정됐던 도쿄올림픽과 전국체전은 정상 개최가 어려워졌고 역사상 유례없는 수년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발이 묶인 선수들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 그렇다고 훈련마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죠. 운동선수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다. 근데 전국체전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반 경기도 가끔은 취소가 되는데 네. 왜 훈련은 멈추지 않아요? 전국체전 없어졌다고 내년에 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또 일반 대회 또 언제 있을지 모르고. 우리는 보자 한 10월 한 20일쯤에 저랑 또 있다 하니까. 그러고 계속적으로 또 운동선수가 계속적으로 또 몸 관리 겸 해가지고 체력을 내 관리해야 되잖아요.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경기지만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쩔뚝거리는 한 선수. 아니, 내 지금 발목이 다쳐가지고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 전에 다쳤는데 이게 아직 재활을 다 못해서 뛰는 건 아직 못하고 있어요. 복싱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항상 하던 거라서. 근데 어차피 몸도 다시 만들어야 돼서 뛰는 것도 해야죠. 고강도 훈련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선수들은 365일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필수라고 합니다. 중앙대 15kg거든요. 이것도 15kg예요. 또 20kg를 하나 더 끼워야 돼요. 한국 복싱 헤비급의 대들보 김영규 선수. 지난해 5월 경기 중에 오른쪽 어깨가 완전 탈골됐었는데요. 힘겨운 재활 과정을 끈기로 버티고 부상 4개월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울산광역시 체육회 복싱팀은 여자 선수 3명, 남자 선수 7명이 여러 대회에서 각각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계약을 맺고 울산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오연지 선수. 올해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낸 한국 여자 복싱의 간판 스타입니다. 연습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제일 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공격에 무력하면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또 뭐 상대가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받아치기를 하는 사람 받아치기를 이제 연습하는 거고. 근데 이 링 위에서는 라이벌 선수가 되는 거네요. 네. 괜찮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거는 좀
이제 이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 선수도 힘들 거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네. 서로 라이벌이면서 서로 힘이 돼주는 존재인 거네요. 네. 오연지 선수와 함께 올해 울산의 둥지를 튼 이희섭 선수. 전국체전 3연패 복싱 유망주인 그는 이곳에서 실업팀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제 금메달 따려고 데려온 친구인데 지금 시합이 없어서 아직 한 게임도 시합을 못 뛰었어요. 시합 나가면 그래도 한 결승까지는 가는 친구인데 너무 아쉽죠.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 네. 지칠만 할 거예요. 저들도 시합을 빨리 뛰고 이제 성적이 나고 내년을 또 준비하고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는데 시합에서 이제 자기가 연습한 걸 써먹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운동만 해야 되니까 지칠 거예요, 많이. 아쉽죠, 많이. 이번 연도에 제가 첫 실업팀이고 첫 시합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서 너무 아쉬운데 이거를 내년에 진짜로 제대로 보여주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금메달이고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가 꼭 돼서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꼭 출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훈련 중인 육상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4월에 시합이 연기되고 운동장까지 폐쇄가 돼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게 2,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울산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울산은 지금 7종 경기 네. 선수, 높이뛰기 선수, 장던지기 선수, 800m 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네.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운동장 사용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 운동이 여기서 돼야 되는데 주 운동이 안 되고 이제 그 부수적인 이제 체력 운동 때문에 이제 뭐 산에도 가고 저 일산 바닷가도 가고 거기서 이제 일단 체력을 기르고 있었죠. 시합은 언제든지 이제 열릴 것이다라고 이제 대비하면서 나갈 준비는 언제? 그렇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장이 개방된 것만으로도 저희는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그렇죠. 쭉, 그렇지. 아이고, 너무 기다린다. 위에서 너무 기다린다. 이거 지금 못 빠져나간다 이거. 보자. 평범하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어렵게 다시 모여 훈련을 해보지만 선수들은 예전과 달라진 일상이 아직은 낯설기만 합니다. 얘랑 다른 부도 있고 한데 훈련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확실히 선수가 준비하기가 조금 많이 심리적으로 힘든 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올해는 2개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뛰다가 지금 다음 달에 2개가 있긴 한데 지금 아예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력도 뭐 친선 경기 정도도 못하는 거잖아요. 파악도 못하고. 네, 서로 라이벌인 것만으로도 거의 요즘은 SNS에 있다 보니까 영상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 말고는 지금 실력이 어떤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을 보내는 선수들. 정현진 선수에게도 그렇습니다. 올해 좀 어떤 경기에서 좀 어떤 성적들이 나왔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초반에 저희가 4월부터 시즌이 열리는데 이렇게 시합이 취소되고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저희가 경기가 열리게 됐는데 6월 달에 이제 3개의 시합이 열리게 돼가지고 전 후반기로 이게 시합이 나눠지는데 전반기 때는 그렇게 3경기가 하고 이제 끝나버려가지고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좀 심해지는 바람에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열린 육상 경기에서 정현진 선수는 여자 7종 경기 한국 기록을 바꿨습니다. 정현진 선수가 태어난 92년 이후 무려 28년 만에 경신한 한국 신기록입니다.
그 결과를 딱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이틀 동안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내 페이스가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그 마음도 좀 되게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뛰어야 그 다음 기록을 또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800m 남았을 때는 조금 스타트 하기 전에 내가 이번엔 진짜 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약간 눈물이 글썽거렸었는데 다시 집중을 하고 시합을 뛰어야 되니까 집중을 하고 딱 이제 결승점 골인하는 순간 그 동안에 노력했던 게 되게 이게 딱 머릿속에 엄청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조금 슬펐었어요. 뭔가 드디어 내가 이제 해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뭉클했었어요. 그때는.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기도 즐겁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전문 지도자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10월에 이제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좀 뭔가 시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시합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시간을 투자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해인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뭔가 많아지고 이제 마음적으로도 다시 새롭게 이제 뭔가 각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10살 때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육상을 시작한 정현진 선수에게 가족은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 사진 찍을 때 이제 아버지랑 따로 찍은 컷인데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좀 젊게 나오셔가지고 크죠. 그런 영향이 크죠. 부모님, 아버지가 좀 운동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영양 쪽으로 이제 제가 챙겨 먹어야 될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님은 좀 영양을 신경 써서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전국체전 메달. 이게 98회, 99회, 100회 이렇게 전국체전을 제가 실업팀 와가지고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없고 요 정도. 많은 기록과 결실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제가 그 전에 이제 2015년 겨울에 동계훈련을 외국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잘 받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갑자기 햄스트링 파열 부상이 생겨가지고 좀 한국 돌아와서 계속 재활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급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잔부상이 되게 많았고 또 이 외국 가서 이제 음식이 좀 항상 단백질류만 먹다 보니까 이게 속이 좀 되게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또 그런 걸로 또 입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시즌을 거의 이제 시합을 못 뛰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전국체전 이제 하나만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전국체전만 보고 운동을 하다가 또 발목을 다쳐가지고 그 해에는 아예 또 시합을 아예 시즌 아웃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되게 그 전에는 잔부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제가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시합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을 위한 준비, 또 빛날 준비를 하는 우리 선수들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검도 훈련장도 선수들의 기합 소리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오전, 오후 두 차례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딱딱한 바닥을 수도 없이 구르는 선수들의 발에는 하나같이 반창고가 붙여 있습니다. 발구름으로 인해서 발이 찢어지거나 그럴 때 반창고로 감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럼 그 말씀에 여기 발이 찢어지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좀 참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는 저렇게 보호구나 보호대나 이런 걸 끼고 파스나 이런 거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선수들의 발에는 피와 땀 그리고 영광의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내 것은 없는 법이죠. 이 순간에도 선수들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검도 선수들의 오후 훈련 시간입니다. 검도 역시 모든 대회가 취소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감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운동을 또 쉬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감각적인 거나 이런 게 무뎌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검도 같은 이제 종목은 이제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저희로서 되게 좋기 때문에 뭐 아픈데도 이제 좀 참고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실력도 향상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유비무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선수들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잠정 연기 통보뿐입니다. 3월달, 4월달부터 대회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지금 대회가 4개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없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회가 실업 몇 명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 검도에서 하는 대회가 다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회를 준비를 해서 뭐 동계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체력을 많이 향상시켜가지고 대회 일정을 잡으면은 또 취소가 되니까 애들이 힘을 좀 많이 빠지는 편이죠. 빠르게 칠 수 있도록 하나 주고 다시 시간이 쏜살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유독 더디게 흘러가는 선수들의 시간. 그 누구도 그 시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뭐 왔는데 뭐 언제 또 열릴지 모르니까 일단 이제 훈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이 돼서 좀 속상한데 그래도 그 다음 대회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전부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잘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체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체육회도 전례 없는 상황 속에 매일매일이 분주합니다. 관리하고 그다음 개인 헬스장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 계획 및 수칙을 전달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원해줄 방안이 뭔지를 그걸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점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팀들이 지금 훈련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무슨 개인 훈련으로 이렇게 전향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한 해 동안의 성적으로 선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진 상황. 선수는 물론 체육회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총력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대회가 지금 연기 또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그렇다고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전지 훈련이나 또 대축전에 가서 준비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선수들이 중단 없이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선수들을 지원할 그런 대비책을 지금 마련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해 대회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보다 더 한 게 지금 선수들이겠죠. 선수들이 제일 가는데, 그러니까 뭐 3월, 4월, 5월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이거 중단되니까 저희들도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죠. 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훈련은
거의 지금 100%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또 전면적으로 지금 사용이 중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설 훈련장을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체육기능부 중에서 가장 올해 이제 그 큰 행사가 이제 시민체전 해오름. 울산에서는 매년 120여 개의 생활체육 행사가 열립니다. 일상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스포츠가 멈춰선 시간. 언제까지 코로나가 연장될지 모르는 상황에 남은 건 스포츠인들의 한숨뿐입니다. 공부하고 보급해야 되는 또 체육회 입장이니까 체육인의 양상은 좀 안타깝죠. 네. 집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없으니 대회도 그렇고 대회 출전도 할 수 없고 특히 이제 그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또 만들고 보급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를 못 만들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몇몇 종목은 철저하게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해가면서 좀 거리도 두고 그래서 하면서 몇몇 종목은 좀 야외 종목들은 대회도 하기도 했고 현재 이제 단계별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비대면 콘텐츠로 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각자 이제 집이나 인근 그 체육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요트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16년 만에 전국체전 2021년 개최지로 확정됐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그 기대감이 컸는데요. 수년이 결정됐지만 더욱 내실 있는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을 경사로를 낸 것. 태화강 국가 정원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수상스키나 철인 산종이나 카누 해갖고 태화강 위주로 해갖고 경기를 이제 진행을 해갖고 이제 정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수영 선수들이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동해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오랜만에 동료들 만난 선수들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주도 우리 동계 훈련 끝나고 못 봤지? 구정 전에 응. 그리고 코로나 3월달 터지면서 명절 전에 보고 명절 후에 갔네. 그때부터 못 보고 시합 계속 3번, 4번 연기되고 다시 훈련하려고 하다가 또 뭐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설마 뭐 하겠나 했다가 한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숙소를 예약하느라고 오늘 조금 애먹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훈련을 재개하는 거니까 뭐 설레고 기쁘고 어쨌든 힘든 거보다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훈련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식사를 마친 선수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회포라도 풀려는 걸까요? 손이 저번에 한번 이리 아, 수영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네요. 얼마나 그리웠던 곳일까요? 마음이 급한 선수들은 늦은 시간 문 닫힌 수영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운동할 수 있다는 거에 좀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일찍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몸만 풀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스노클 안 갖고 왔어. 훈련을 너무 신타시겠죠? 그러면 경기할 때 뭐 쓰고 해요? 택배가 있잖아요. 설사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놓고 왔다 해도 지금 이 시간이 그저 즐겁습니다. 나는 이거야. 근데 이거 제주도 때 같다. 같은 팀에 오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딱히 친해질 상황
친구도 없었고 시합장에서 보면은 그냥 소집실에서만 보고 같이 시합 뛰고 그게 끝이었는데 이게 같이 같은 실업팀에 들어오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러면서 엄청 친해졌어요. 전에 제가 딱 타팀에 있었을 때 그때 한국 랭킹 1위였거든요. 저병 50m까지서. 이 친구는 진짜 대단한 선수고 약간 저는 좀 친구를 안쓰럽게 봤어요. 너무 지어진 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좀 홀가분하게 항상 놀고 즐기고 이랬는데 물론 이 친구도 즐기지만 이 친구의 어깨에 너무 많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봐서 친하진 않지만 좀 마음 아프게 보고 있었어요. 마치 나의 거울 같아서 더욱 애틋한 동료입니다. 며칠 뒤 경북 김천에서 수영 선수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국 규모의 수영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빼고 있다. 맞네. 자유형배. 아픈 사람 없지? 네. 바로 들어가지. 일단 숙소 들어갈 때 감독님 차 타고 현주하고 수연이나 내 차 타고 움직일 거거든. 바로 갈까?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러 왔습니다. 되게 떨리고 아직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 전지훈련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내년 도쿄올림픽 선발전에 앞서서 훈련 선수들 모집하는 선발전이니만큼 열심히 한번 임해도록 하겠습니다. 6.2도요? 네. 6.3도요?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 발열 체크를 하는 선수들.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랜만에 열린 대회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에게 다른 대회와는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해 제대로 훈련할 곳이 없었는데 선발이 되면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강화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감 어때? 네? 물감 어때? 감독에게나 선수에게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회인 만큼 컨디션이 중요한데요. 거의 한 2주 정도 전전련을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다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고 다들 컨디션은 좋은 상태입니다. 여자 일반부 자유형 100m 예선 1차전. 울산에서는 3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여자 5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4번 레인 정소은 선수는 단거리 수영의 기대주인데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당당히 예선 1위로 통과했고 두 선수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일단 준비가 가장 덜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쉬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보완해서 이제 또 다시 정상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형 100m 예선 2차전에 출전한 최혜민 선수. 항상 상위권에 랭크하며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3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선 경기 전 딱 1시간, 몸 푸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대회 일정에 맞춰서 리듬과 훈련 강도를 조절하기 마련인데요. 오로지 현재의 컨디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컨디션 어때? 오전하고 비교했을 때. 파티에 나쁘지 않네. 200하고 올라올 거지? 가볍게 세상에서 많이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긴장돼서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일단. 여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선이 시작됐습니다. 각 종목 1위 선수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대표의 자리인 만큼 모두에게 똑같이 간절한 순간입니다. 반환점 이후 조금씩 속도가 처지는 두 선수.
아쉽게 1위 자리는 놓쳤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그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했어. 또 왜 울려 그래? 그건 아니고 55초 올라가고 잘했다. 촬영하면서 자꾸 의식하게 돼. 너무 생각하면서 하더라. 왜 긴장했어? 긴장한 것 같더라고. 그치? 파이팅 하자. 파이팅. 없지만 힘 조금이라도 줄게. 그래도 감독님 앞에서 오니 이제야 긴장이 좀 풀리는 듯 웃어봅니다. 옆쪽으로 서로 대화했어. 아,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 내가 발전해야겠구나, 다시. 아무리 코로나가 터졌다 한들 너무 내 자신이 나를 자만한 건가? 너무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시 올해는 당근을 많이 또 스스로 줬다 생각하고 내년에는 채찍을 더 바짝 해가지고 다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결과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지훈련에 대회까지 해본 경영 선수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다이빙 선수들은 올해 경기는커녕 몇 안 되는 다이빙 연습장마저 폐쇄가 돼 훈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동해 쪽에는 다이빙장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합숙을 가도 다이빙장이 없으면 저희는 수영을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저희는 경영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뭐 침대에서 돌거나 막 맨바닥에서 뭐 도는 연습하거나 이 정도로 물에 안 들어간 거는 처음이긴 하죠. 일주일 정도 쉬어도 다시 전 기량으로 돌아오려면 한 달은 기본 연습을 해야지 돌아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버리니까 내가 다시 연습을 해서 전 기량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다른 시도나 팀에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도를 받기도 조금 힘들고 어쨌든 남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그리웠냐면 저희끼리 펜션을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물에 들어갔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원래 그런 곳에 잘 못 들어갔었으니까. 그때 되게 신나게 놀았던 걸로 기억해요. 기분이 한편으로는 되게 기쁜데 또 너무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니까 또 낯설고 좀 기분이 오묘했어요. 계속 쉬다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또 낯설었어요. 그 낯섦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지훈련을 떠난 펜싱팀을 진주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시간보다 좀 늦을 것 같은데? 니는 뭐 때문에 갔는데? 나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허리 그거 아직 다 안 났노? 그러니까 빨리 안 났네. 오래됐는데. 두 선수가 향하는 곳은 체육관이 아닌 한의원입니다. 평소 준비 운동이나 몸 관리 어느 하나 소홀한 점이 없어 보이는 프로 선수들도 부상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해진 10월 재개된 경기를 앞두고 치료가 시급합니다. 염자 손상이 발생하신 건데 거기 이불로 염증 반응을 유발해가지고 다시 재생을 촉진한 치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박상영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남자의 배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상대 선수는 1점만 남겨놓은 상황. 모두가 승부를 뒤집기엔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 마법의 주문을 외웠고 그리고 정말 동시타 없이 연속 5점 득점을 성공하며 끝내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기적의 주인공이죠. 자, 박상현! 금메달! 이거 살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 부상은 달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발목을 뺐을 때도 제일 좋은 치료는 사실 쉬는 거잖아요. 최대한 안 쓰는 건데 상령님께서는 계속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회복과 손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쉬는 게 좋으신데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붓지 않았을 때는 따뜻한 찜질로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쉰 상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시합이 재개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쉴 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좌절을 겪은 시기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는 대신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몇 배로 노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도 할 수 있다는 어느 보통 날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펜싱 선수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울산 펜싱 선수들. 박상영, 장효민 선수도 치료 후 바로 훈련장으로 합류했습니다. 허리 좀 괜찮아요? 허리요? 모르겠어요. 침 맞고 바로 와서 그런가 좀 뻐근해요. 시합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쉬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게임도 펜싱 연습도 쉰다고 허리 아파서 많이 못해가지고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픈데 그냥 참고 하고 있어요. 운동 하나만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온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을 이어갑니다. 더 심해질까봐 조금 더 저런 거는 이제 상대랑 붙는 거는 예상치 못하는 충돌이 많아가지고 또 손가락이 다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설정해 놓은 레슨만 하고요. 아니면 체력 운동. 좀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전지훈련 풍경까지 바꿔놓은 일상이지만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 펜싱협회였는데 네, 그냥 그 대학교 애들 게임 뛰는 스타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울산에서 하면은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랑 뛰니까 연습하던 거를 연습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서로 좀 많이 게임 뛰고 잘 아니까 이게 연습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뛰면은 이제 좀 그래도 긴장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연습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칫 해이해지면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법이죠. 지금 선수들에게는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올해를 목표를 가지고 최적화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었는데 올해 큰 시합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 저한테는 덕보다 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 선수들도 꽤 있고 해서 1년이 연기됨으로 해서 또 사실 확진자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가격이 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내일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10월 어느 날 해남에서 펜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상으로 박상영 선수와 김상민 선수를 제외한 황현일, 장효민, 나병훈 선수가 단체전에 출전했는데요. 3명이 3분씩 3경기를 치르게 되는 단체전. 세 선수가 45점을 먼저 채우면 이기게 됩니다. 긴 공백 기간과 주 공격수의 결장까지 전술 차질이 걱정됐지만 초반 승세가 좋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훈련에 매진해온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경기를 뛰지는 못하지만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응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요. 4세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승세를 이어가던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에
장태석 감독의 얼굴도 굳어가는데요. 어느새 점수차가 꽤 벌어졌습니다. 결국 울산 선수들의 패배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더 좋은 경기를 펼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지고 있어도 공격 능력이 좋으면 공격을 하는 거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던 선수들에게 오늘 이 대회는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올해 그래도 네. 하반기에 열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던 경기인데 네. 박상영 형이 이제 저희 팀 에이스인데 손가락 부상 때문에 꽤 못 뛰고 이제 큰형 김상민 선수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도 원래 허리 부상이 좀 있었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제 경기 이제 저희 팀 실력을 발휘를 잘 못하니까 이제 다음 시합에는 아마 진짜 부상을 다 이제 회복하고 이제 이제 주전 멤버로 뛰어가지고 좀 저희 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합 뛰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운 것 같아요. 혹독한 시련도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는 과거가 됩니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이 그랬던 말이죠. 좋은 실전 경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험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냥 수비만 해, 너는 수비만 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표도 안 되고 막 저희 팀 막내들은 이제 국가대표도 될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라서 빨리 감독님께서 혹독하게 실전으로 아주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일단 거쳐가는 발돋움 단계. 아, 예, 그렇죠. 다 누구나 에이스로 가기 위한 단계죠. 맞아요. 네. 훈련도 열심히 하고 부상도 좀 많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는 부분에서는 뭐 다음 시합 잘하면 되고 또 더 큰 게 잘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파이팅하고 항상 사랑한다 하트. 오늘 소고기 드시러 갑니까? 물어 가야죠. 무조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기지개를 켜고 희망을 노래하는 따스한 봄이 다시 오겠죠. 지금 떠오르는 그 짝꿍이 있었기에 지난 가을 라디오 특집 방송에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특별한 짝꿍의 이야기, 오연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림픽 여자 국가대표 복싱 선수 오연지입니다. 여자 복싱 최초로 올림픽 무대에 설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안타깝게 기회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복싱 경기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도 함께 온 제 동료 선수들과 서로 의지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오연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피는 계절이 올 거라고 꼭 생각이 들고요. 네, 꼭 지금 이 순간에 남들의 그런 성공에 많이 시기질투 안 하고 자기 갈 길 열심히 가면서 꽃이 가다 보면 자기 꽃이 피는 계절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 시즌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고 시작을 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을 텐데 이 힘든 시기 조금만 더 버티고 힘을 내서 이제 다음 인터뷰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인들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경쟁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즐기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이제 뭐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이제 다음 시즌 이제 경기 잘 준비하시고 항상 좋은 성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도와가면서 으쌰으쌰하면서 힘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즐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절망에서 쓰러져 있다가도 희망의 불빛을 보며 일어나는 법입니다. 대회 취소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자신의 선택을 믿고 또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선수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